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단독 다가구 위주로 재개발 사업 추진하게 되면 수익률이 정말 기가 막힌 동네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은 노량진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개발 구역 남아있는 데들 중에서 노량진보다 더 입지가 훌륭한 지역은 아마 손에 꼽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남동, 성수동 이런 지역들이 있겠는데 그 지역 다음으로 손에 꼽히는 지역이 바로 노량진 뉴타운이죠. 그런데 노량진 뉴타운은 현재 금액으로는 투자 접근하기에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를 원하시던 분들도 여러 가지 규제 및 이 금액으로 인해서 투자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입지상으로 봤을 때 여기 위치한 노량진역 기준으로 해서 노량진역과 장승배기를 잇는 대로 양쪽으로 현재 노량진 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노량진동 221-24번지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 3차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지역들을 쭉 보시다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눈치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기 위치해 있는 너무나도 좋은 입지가 현재 철거까지 완료가 돼 있는데 가보시면 이렇게 펜스도 쫙 쳐져 있거든요. 근데 펜스 쳐져서 철거까지 완료된 빈 땅이 현재 아무런 움직임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지나다니면서 보시면서 조금 의아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여기가 이제 과거에 지주택을 추진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주택치고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철거까지 완료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사업이 아주 오래전에 한번 자빠졌어요. 2012년도 금융위기 거치고 주택경기 침체되는 시기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서 조합사업이 중단이 됐고요. 또 대우건설이 손실을 입으면서 이게 이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현재 대우건설과 관계가 좀 있는 시행사로 이 전체 부지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되면 다시 또 진행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 조합원들과의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까지도 이제 빈 땅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보시면 여기 만약에 아파트만 들어선다고 봐도 전부 다 한강뷰가 가능하게끔 아마 설계가 짜여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뒤쪽 여기가 이제 지대가 좀 높거든요. 이 높은 지대에다가 아파트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한강뷰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현재 본동, 여기가 이제 노량진 본동인데 여기와 별도로 본동 한강 지주택이라는 사업이 또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역시도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계획상으로는 한 24년도 정도면 여기도 이제 이주 계획 짜고 착공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기사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모아타운 후보지 거기다가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아주 노후되어 있는 껴있는 구역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거나 혹은 후보지로 선정됐다거나 하는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여태까지 고시촌으로 활용됐었던 지역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노량진의 가장 유명한 건 학원가죠. 이쪽에 형성되어 있는 학원가가 전국에 있는 고시생들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주 노후된 이런 지역들이 전부 다 고시원으로 활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고시의 인기가 많이 시들시들하죠. 그 중에서도 공무원 고시, 이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고시원들이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공실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공실률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났느냐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봤더니 거의 70-80%가 공실인 고시원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운영이 현재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대출 껴가지고 물건 사신 분들은 사실 이거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가 현재 재개발로서 진행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충분히 좋은 투자할 만한 아주 좋은 입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여태까지는 재개발이 아예 얘기조차 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고시원 가지고 계시는 통건물 소유주분들이 수익률이 좋으니까 굳이 이거 아파트 한 두 채 받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실이 심각화되다 보면 여기도 분명히 동의서 걷고 또 재개발 얘기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노후도를 너무 기준이 높았었던 도정법상의 재개발과는 달리 이런 식으로 모아타운으로 묶게 되면 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충분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을 예정지로 한번 보고 모아타운 후보지와 데이터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자, 노후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후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현재 상태에서 모아주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먼저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모아주택이 지금 시범사업지를 제외하고서 본궤도에 올라서 제대로 가고 있는 사업지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생소하기도 하고요. 또 사업성적인 측면에서 여러 개의 가로구역들이 한꺼번에 진행되어 줘야만 일단의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가 있는데 몇 개 구역만 가버리면 이게 사업성이 잘 안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모아주택이 잘 안 됐을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도정법상의 재개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이 부분을 따져보려고 우리가 노후도를 보죠. 그래서 제가 30년 기준 그리고 25년, 20년까지 총 3가지의 노후도를 준비를 했는데 각각 사업별로 노후도 요건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아주택부터 보면 모아주택의 기준 노후도는 20년입니다. 자, 그래서 20년 차 노후도를 두 군데 다 한번 보면 현재 이미 후보지 선정된 데들은 당연히 노후도 기준인 50%를 넘어섰겠죠. 그래서 충분하다 못해 넘칠 정도로 80%의 20년 기준 노후도가 찬 데가 현재 모아타운 선정 지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예정 구역 역시도 거의 80%에 가까울 정도로 노후도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0% 이상의 조합원 동의만이 있다면 공모 신청을 통해서 모아주택으로는 무난하게 선정될 정도, 그 정도의 노후도는 현재 차 있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로 갈 확률까지 우리가 함께 보려면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까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가 67%가 달성이 되어야지만 이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후보지 선정돼 있는 221-24번지 일대를 보면 30년 기준 노후도가 50%에 약간 못 미치죠. 그런데 제가 25년 차도 준비를 해온 것은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걷는 데까지 들어가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정도 세월이 흐르게 되면 노후도가 67%까지 충족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을 또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25년 차의 노후도를 봤더니 거의 64%에 근접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 경과년수는 27.4년이니까 얼핏 보더라도 한 5, 6년 정도의 세월만 흘러도 솔직한 얘기로 여기는 재개발로 가도 어느 정도 구역 지정을 위한 승산이 좀 있겠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또 있겠죠. 그래서 제가 구역계를 잡아놓은 정비 예정구역도 한번 보시면 여기는 현재 노후도가 더 높게 차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시원으로 운영됐었던 그런 건물들이 여태까지 신축을 안 한 경우가 많겠죠. 아주 노후된 상태여도 임대가 잘 나갔으니까. 그래서 현재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가 무려 54.1%에 달하는데 이 정도까지 노후도가 높게 찬 지역 거의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서울 내 저밀도 지역들은 노후도 30년 기준으로 하면 10%대에 머무르는 데도 많고요. 높아봤자 30% 못 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54.1%라고 하는 거는 30년 기준으로도 노후도가 정말 많이 찼다. 그리고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두 개 구역이 거의 비슷한 수치죠. 그런데 노량진 예정구역이 30년을 넘어서다 보니까 여기 역시도 한 5, 6년 정도 혹은 그 이하의 세월만 무난하게 흘러가더라도 도정법상의 재개발로서의 노후도도 어느 정도는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파악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전체 조합원 수 대비해서 동의가 나올 확률, 그리고 대지 면적 대비한 동의가 나올 확률, 이 두 가지를 같이 또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두 군데 비교를 위해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우리가 모아타운 선정돼 있는 구역부터 보시면 지분 조합원, 그러니까 다세대 조합원의 비율이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한 64.8%의 숫자가 현재 다세대 조합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제가 잡아놓은 지역은 조금 못 미치죠. 즉 여기는 단독 다가구 소유자 분들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53%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 면적 대비해서도 한번 볼 텐데요. 대지 면적 대비해서 모아타운 후보지 같은 경우는 74.6%의 땅을 단독 다가구 근생 건물 소유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는 더 높죠. 87.2%.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땅이 단독 다가구 소유자 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일반적인 그냥 정비 예정 구역이었다면 누가 단독 다가구 소유자 분들께서 재개발로 추진을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도로계라던가
인허가가 나기 까다로운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죠. 평균 대지 면적이 50평에 약간 못 미치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 4m도 안 되는 도로폭 가지고는 사실상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건축 설계상의 제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의 소유권을 충분히 누리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실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 버린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공무원 학원가가 몰락해버리면 버틸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단독 다가구 위주로 재개발 사업 추진하게 되면 수익률이 정말 기가 막힌 동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설계를 뽑아보면 아마도 여기 있는 지주택과 비슷한 정도 수준의 한강뷰 조망은 확보가 되리라 파악이 되고요. 또 오히려 구역계가 상당히 넓죠. 거기다가 여기 본동에 있는 지주택 하나가 현재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까지 묶어서 이렇게 단지화가 진행이 된다면 사실 노량진뿐만 아니라 동작구 내에서도 가장 비싼 정도 수준의 아파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 단독 다가구 고시원 위주의 토지입니다. 그렇지만 공실이 너무나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자조차 상환 못하는 단독 다가구 무지하게 많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재 경사도라던가 도로 상황이 다세대 신축을 했을 때 200%의 용적률을 전부 다 찾아 먹을 만큼의 토지가 많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소유자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한강뷰 아파트를 2채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착안을 하게 되면 동의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거기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노후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기대하기로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려오는 정비구역 지정도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모아주택으로서의 노후도도 봤는데 모아주택으로 진행하기엔 노후도가 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현재 2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가 거의 80%에 육박하는데 이거를 일종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인 모아주택 모아타운 진행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로 진행해야지만 훨씬 더 돈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조합원들의 동의를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통건물 소유주 분들께 충분한 수익성을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재개발로 승산이 있을 것 같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위주로 해서 충분히 한강뷰를 통한 수익률을 뽑아낼 수 있을 만큼 진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제가 오래전부터 눈여겨봤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미리 물건들을 좀 확보하고 준비해놨었던 그런 물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투자를 통해서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셔서 합리적인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